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레디 개장 시그널의 조수빈입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졌는데요. 전쟁 장기화 그리고 여기에 고용시장 침체, 마지막으로 사모신용 붕괴라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또 고용시장의 둔화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제시하죠. 이번 하락의 본질은 단순 리스크 오프가 아닌 유가 급등, 여기에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형 충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도 어려운 그런 조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심리 위축 우려로 올해 2% 경제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달은 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났죠. 하루 사이 코스피가 600포인트 이상 넘나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코인판 같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가증권 시장 내 VI 발동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만에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하루 평균에 한 800건 정도 되는 건데 지난 1월과 2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VI가 발동된 횟수는 1월에는 134건 그리고 2월에는 183건에 비교해서 무려 4배에서 6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반면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의지 그리고 여기에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죠. ETF 출시 기대감에 따라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코스피는 다시 순매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사고 아시아는 매도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유 순수입국 특성상 현재 상태는 아시아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주말 사이에 108달러 선을 또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장에 코스닥은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소부장단 강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형주로 매도가 집중됐던 코스피에 비해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은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고요. 양 주체 모두 최근 6일 중에 5일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회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에 있는 걸까요? 또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단을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방산주를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야 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 주의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께 오늘 국내 증시에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채널 연동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하고 올게요. 박서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두 시장이 사뭇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큰 낙폭을 딛고 간신히 보합권을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그 낙폭을 힘차게 딛고 올라서면서 3%대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전 한때 두 시장 모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버텼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갑작스럽게 낙폭이 깊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한때 5,380선 부근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낙폭을 회복해가면서 0.02% 오른 5,5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훨씬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 한 차례 급락 구간이 있었지만 이후 꾸준히 반등 흐름을 이어가더니 장 막판에는 고점을 높여 잡으면서 3.43% 오른 1,154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두 시장 모두 주체별 흐름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맞섰는데요. 개인은 2조 9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1조 9천억 원 넘게, 기관은 1조 1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기관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기관이 4,7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개인은 800억 원, 외국인은 3,8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빚내서 투자하는 자금인 이른바 B2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증시 변동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레버리지 베팅에 나선 투자자들이 상당했습니다. 신용 융자 잔고가 33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게 그 방증인데요. 다만 빚을 끌어 투자한 만큼 주가가 또 흔들릴 경우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잘 보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이 6개월 만에 6배 넘게 늘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배당도 올리고 자사주도 태우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낼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 금요일은 나란히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1.77%, SK하이닉스 1.81% 하락하면서 반도체 대장주의 동반 약세가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각각 0.91%, 0.36% 오르며 소폭 강세로 마감했고요. 하나오션 3.77%, 현대모비스 2.78% 오르며 운송장비 업종 전반적으로 선방했습니다. 2차 전지주도 힘을 보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62% 상승했고요. 삼성 SDI는 4.59%나 치솟으며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주인공은 단연 방산항공우주 관련주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24%, LIG넥스원은 무려 9.31% 급등하며 강한 상승세 연출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8.29% 오르며 방산에너지 관련주 전반에 강한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요즘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SMR 기업 테라파워가 상업용 원전 건설 승인을 받으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지난해 말 테라파워와 핵심 주기기를 공급하는 매약을 맺어둔 상태인데요. 건설 승인이 나면서 실제 납품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8.29% 올라 종가 98,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 계열사 주가가 오르면서 하나그룹 시가총액이 LG그룹을 제치고 재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총만 해도 4거래일 만에 14조 원 넘게 불어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AI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태양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또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을 오히려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약 30% 급등하며 상한가에 근접했고요. S에너지 역시 29.96% 치솟으며 강한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소캠으로 가져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3사가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2 공급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92GB 제품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마이크론은 256GB 제품을 고객사에 샘플로 출하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도 MWC 2026에서 소캠2를 공개하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달 공개할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의 CPU에 소캠2 모듈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시죠.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2월 고용 쇼크까지 겹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95% 하락하면서 47,500선으로 내려앉았고요. 나스닥 1.59% 하방 압력, S&P 500 지수는 1.33%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 단 1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 허가제를 전 세계로 확대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하락했고요. 애플은 고용지표 악화에 유가 급등, 수출 규제 논의까지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대 내렸습니다. 알파벳도 0.87%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되면서 0.42%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2.62% 빠졌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빅테크 전반의 매도세에 함께 휩쓸리며 2.38%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도 0.68% 내렸고요. 테슬라는 경기 둔화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이 우려되면서 2.17% 하락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0.28% 소폭 하락했고요. 반면 월마트만은 기술주 하락 속 방어주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지면서 유일하게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전거래일 반도체 업종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마벨 테크놀로지는 홀로 약 18% 급등했는데요. 2028년 회계연도 매출이 15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강한 가이던스가 시장을 흥분시켰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맞춤형 AI 칩 매출 100% 성장 전망을 내세우며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엔비디아입니다.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을 국가별로 4단계로 구분해 규제하는 체계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7대 기술주도 줄줄이 내리면서 하락 압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종가는 177달러, 시가총액은 4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팔란티어입니다. 증시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주들이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팔란티어는 2.94% 상승했는데요.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특성이 부각된 데다 미 육해군과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 방산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안전자산으로 흐름 몰렸고요. 금은 1.58% 상승해 5,158선에 거래 마쳤고 은선물은 2.59% 상승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과 간밤 미국 증시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유가가 108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미국 증시가 고용 쇼크와 유가 급등 여파로 일제히 하락한 만큼 그 충격이 국내 증시에 어떻게 전달될지 상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2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와 달리 9만 2천 건이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을 했고요. 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 항복 없이는 협상이 없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블랙록의 사모신용펀드 환매 제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하락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 넘게 밀렸는데요. 특히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2.3%나 급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47,501선, 나스닥 22,387선, S&P 500 지수는 6,740선에 거래를 마쳤어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4%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고요. 오른 주식이 많지 않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종은 오늘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소프트웨어의 ETF인 IGV는 0.4%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지난 며칠간 1%에서 2% 오르던 이 소프트웨어 업종의 상승 동력에 비하면 좀 약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주요 마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이제 상승인 건데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급락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그나마 살아남았는데요. 엔비디아가 3% 내리고 마이크론도 6% 넘게 빠졌고요. 그래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였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18% 넘게 폭등했습니다. 일단 실적도 괜찮았지만 2028년 회계연도 매출이 약 40% 증가한 1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이 컨센 실적 전망 역시 너무 좋았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데이터 센터 사업 전망이 계속 개선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단 맞춤형 AI 칩 매출은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0.69% 쉬어갑니다. 그리고 마벨테크의 영향으로 상승을 했지만 장중에 데이터 센터 관련 또 철회 소식이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마이크론 6% 넘게 밀렸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모두 다 동반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램 리서치도 7% 넘게 빠졌고요. ASML은 5% 넘게 밀리면서 신규 장비 교체 수요 감소 부분도 자극이 되면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도 2.6% 쉬어갔고요. 테슬라도 2% 넘게 빠졌네요. 애플도 1% 넘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메타 플랫폼 역시 2.38% 마이너스권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항공사들은 3%에서 5%까지 좀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는데 유가 급등과 함께 항공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CEO는 유가가 1분기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고요. 오라클도 1% 넘게 쉬어갔고 금융주 대부분 블랙록 사모신용펀드 환매 중단 이슈로 빨간불 짙게 그려냈는데요. 블랙록은 7% 넘게 빠졌고 블루아울 캐피탈 5% 하락이고요. 최근에 환매 제한했던 블랙스톤도 4% 넘게 빠졌습니다. 그밖에 KKR이라든지 금융주 쪽 모건 스탠리,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헤드라인 만나볼 건데 속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9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방금 들어온 소식은 108달러 선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상공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붓고 이스라엘 공습을 재개하면서 지금 분쟁이 거의 8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카타르의 사드 알 카비 에너지 장관은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조선 통행이 불가능해지면 향후 몇 주 안에 이 유가가 108달러가 넘어섰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증시에 더 불안감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이런 상황이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죠. 소셜 미디어 메시지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무조건 항복 외에는 이란과의 협상은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WTI는 하루 만에 11% 우리가 쉬어가는 금요일장에 폭등을 했고 배럴당 9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선물 거래 시작 이래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어요. 35%나 상승을 했고요. 국내 유가도 직격탄을 맞이를 했습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94원이 넘어갔고요. 휘발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경유도 1,917원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도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이 곧바로 물가 그리고 내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이 80달러 수준만 유지가 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포인트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르게 된 지금 상황이면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일 쇼크 시나리오 안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장률이 최소 0.8%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2.9%포인트나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또 주말 사이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지난 1월 일자리가 예상을 크게 넘는 13만 개 증가한 숫자에는 월가가 노동시장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널 수치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믿음을 뒤집는 숫자가 나온 건데요. 2월 신규 고용은 9만 2천 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5만 명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이걸 뒤엎고 정말 큰 폭의 고용 감소가 발표가 됐고요. 실업률 또한 4.4%로 상승을 하면서 노동시장에 급격한 냉각 신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시키면서요. 특히나 이 고용 지표는 나스닥 하락에 더욱더 압력을 가했죠. 이렇게 고용이 악화가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또 문제는 치솟고 있는 유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는다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데요. 고용 데이터가 나온 뒤에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부 높였습니다. 연말까지 45bp의 인하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었는데 고용보고서 발표 전 예상치인 35bp보다 높아진 숫자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도 사모대출 불안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죠. 주력 사모채권 펀드 중 하나에서 환매 요청이 빗발치자 사상 처음으로 이 환매를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주가가 7%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260억 달러 규모의 비상장 사업개발 회사인 이 HPS 기업대출 펀드에서 지난 분기죠. 전체 지분의 9.3%를 환매해달라는 요청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분기별 한도인 5%를 넘어서는 환매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사모대출 불안이 커지면서 이 환매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은 이를 영구 중단했다가 이번 위기를 심화시켰고요. 또 이에 블랙스톤은 한 사모대출 펀드에 대한 환매 요청액이 분기 한도인 5%를 넘자 임직원들이 돈을 내서 환매를 받아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13% 급락세를 보였고 지역 은행주들이 일제히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됐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미국 글로벌 경제에서 물가 데이터가 쏟아지는데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정 브리핑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쏟아지는데 최근 유가 급등과 또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더욱더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11일 발표되는 2월 CPI는 디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거비 완화 그리고 악천후로 인한 이 여행 물가 하락에 따른 것인데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4%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13일에 나오는 1월 PCE 물가 지표인데 연준의 물가 벤치마크이죠. 이 PCE 물가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1월 CPI 그리고 PPI 등을 기초로 이 월가는 근원 PCE 물가를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는 3.1%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외에도 주택 건축 허가 그리고 착공 건수, 내구재 주문 그리고 졸치 보고서까지 경제 데이터가 줄줄이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표가 되자마자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도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도 계속되는데요. 9일 HPE 그리고 10일에는 오라클, 12일에는 달러 제너럴 그리고 어도비, 레너까지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지금 캘린더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오라클의 경우 AI 관련 투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인한 자금난에 직면해서 지금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오히려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또 어떤 시장의 컨센을 내놓느냐, 실적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미증시 약세, 폭락세의 영향도 있을 뿐더러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충격까지 덮이면서 현재 양시장 모두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도체 투톱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도 프리마켓에서 강한 건 역시나 방산입니다. 방산주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특히나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죠. 이 실전 경쟁력이 확인이 되면서 국내 방산주 주가가 현재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기업 비중이 높은 한화그룹의 경우에는 전체 시총이 치솟으면서 LG그룹을 제치고요. 국내 그룹 시총 4위로 올라섰는데요. 지난 6일까지 이 K방산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54%나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현지 시간 6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 생산량에 도달하기는 원하는 최상급 무기 생산을 4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방산주들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LIG 넥스원이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6일만 놓고 보더라도 하루에 9% 넘게 올랐고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일단 전쟁 발발 이후에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63%나 급등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하나시스템은 39% 올랐고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3%, 하나그룹 방산 계열사 역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던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요격 미사일이죠. 천궁2의 실전 배치 덕분이었는데요. 이 천궁2의 실전 투입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요. 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발사대와 통제 체계가 결합된 방공 시스템입니다. 천궁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LIG 넥스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밸류체인들을 살펴보시면 방송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사실 미사일보다 레이더인데 레이더 관련주는 하나시스템을 보시면 되고요. 그 밸류체인들 안에서는 LFHIC 많이 최근에 상승을 했죠. 그리고 RF 시스템즈, 웨이브 일렉트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천궁2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산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레이더 산업 밸류체인에 속하고요. 요격 미사일 역시 다양한 부품 산업이 결합된 시스템인데 퍼스텍, 파이버트로, 한일단조 그리고 사면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천궁의 수출 확대는 K방산 밸류체인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 이렇게 오늘 개장 전에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월 9일 양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양시장 모두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오히려 좀 박앤셀의 구간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오늘이 저점이 아닌 것일지 지금 한번 지수 분위기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6% 넘게 밀리며 출발하고 있어요. 5,2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4.6% 밀리면서 1,100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현황 바로 살펴보시죠.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역시나 또 개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 시작한 지 몇 분 되지 않았는데도 코스피 시장에서 7,600억 원 넘게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고요. 동반 외인과 기관 양 주체는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이지만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 큰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8% 쉬어가고요. SK하이닉스도 7.68% 밀리고 있습니다. 85만 3천 원에 80만 닉스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차도 9% 넘게 밀립니다. 50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대비 그래도 빨간불 켜주는 건 유일하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 쪽이죠. 프리마켓에서는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장 시작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1.4%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9%로 쉬어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코롱 티슈진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지금 2,300여 개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파랗게 시장이 멍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쉬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오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4% 하락이고요. 삼천당 제약도 4.45% 밀리고 있고 그 밖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그리고 HLB, 펩트론까지 모두 다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장에서는 6% 넘게 밀리고 있네요.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아무래도 양시장 모두 다 눌림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금을 좀 확보하신 분들은 저점으로 좀 보고서 매수의 기회를 또 살펴봐야 할지요. 저희와 계속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올게요. 오늘은 홍주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홍주영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역대급 급락을 딛고 간신히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간신히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그것보다 살짝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가운데 강세를 보였던 주요 섹터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살펴볼 트렌드 섹터 4가지 방산, 우주항공, 조선과 태양광입니다. 먼저 방산부터 함께 보시죠. 이란 전쟁을 통해서 한국산 요격 미사일의 실전 경쟁력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방산주 주가가 이에 따라서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재무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산주 급등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던 요격 미사일이죠. 천궁2의 실전 배치 덕분입니다. 천궁2의 실전 투입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란의 공습을 상대로 실전 명중률 무려 96%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2 미국의 패트리엇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과 또 생산 역량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기반한 영업이익 우상향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내 방산기업의 비중이 높은 한화그룹의 경우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전체 시총이 치솟으면서 우리 LG그룹을 제치고 국내 그룹 시총 4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이 상시화되면서 가격 경쟁력과 또 신속한 납기 능력을 갖춘 K방산의 존재감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6일 기준 한화그룹의 12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 총 180조 6,740억 원으로 LG그룹 제치고 4위로 올라선 모습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특히 이란 사태 이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시스템 등 방산 관련 계열사 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상장사 시총 지난해 말 대비 지난 금요일까지 약 56% 가까이 급등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 방산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천궁 외에 관련 기업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공격용 다연장 로켓 천무의 유럽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수주 모멘텀이 더욱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24% 강세 보이면서요. 148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의 상승세도 눈여겨볼 만했는데요. 9.31%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83만 4,000원에 장을 마쳤고요. LIG 넥스원이 천궁2 무기 체계에서 교전 통제소와 요격 미사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이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를 함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 살펴보시죠. 5.37%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한화 시스템 보유 중이던 한화오션의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해서 1조 7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방산과 IT 분야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현대로템인데요. 3.33% 강세 보이면서 지난 거래일 종가 23만 3천 원에 마쳤습니다. 현대로템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2035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를 통한 양산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초고속으로 날아가면서 적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시간을 주지 않은 데다가 자체 기동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요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전 배치 작업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는 개발 순서대로 러시아, 미국, 중국 등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에 우리나라 방산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난도 방산 프로젝트에도 이와 같이 속도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 우주항공입니다.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811조 원, 바로 기업 공개를 앞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예상 기업 가치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민간 비상장 기업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 오는 6월 IPO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2월 초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기업 AXI가 전격 합병을 하면서 이른바 머스크 제국 내에 또다시 초대형 합병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래 테크 권력의 핵심인 우주와 인공지능 또 플랫폼을 모두 아우르는 괴물 기업이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이번 합병 결정, 이론적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을 선점을 하고요. AI 판도를 뒤집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에서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기술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 연관 산업에 또 민간 기업 참여까지도 갈수록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항공우주 구조물의 필수적인 고성능 특수합금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스피어인데요. 스페이스X에도 특수합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46,300원에 지난번 장을 마쳤고요. 지난달 미국 글로벌 증시 우주항공 발사 업체와 또 416억 원이 넘는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난 2022년부터 23년까지 스페이스X에 2억 7천만 달러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불어서 미래에셋 증권도 스페이스X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트렌드 섹터 바로 조선인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랠리에서 소외되는가 싶었던 조선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LNG 운반선 수요 확대가 적죠 점쳐지고 있으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 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등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를 각각 20% 안팎의 비중으로 담고 있는 K조선 탑10 지수가 올해 들어서 직전 달까지 7.55% 넘게 상승을 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또 중동의 공급망 불확실성과 미국 LNG 프로젝트 확대가 맞물릴 경우 글로벌 LNG 운반선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이 신규 수주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진행 중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군수 지원 선박과 상륙함 등과 같이 특수선까지도 이렇게 발주를 확대하게 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이 특히 위기에서도 탄탄한 수주 기반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경기 둔화라든지 교역량 감소 등의 마이너스 요인도 있을 수 있어서요.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목 자세히 살펴보시면 먼저 하나오션입니다. 지난주 하나오션과 하나은행이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이번 협약 하나오션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국가 전략 산업인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을 하고요. 또 자금 공급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함께 협력사까지도 아우르는 상생형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하나오션 3.77% 강세 보이면서 12만 6,700원의 종가 형성했었습니다. 또 중동의 리스크로 미국산의 LNG 부상, 한국 경제의 기회와 도전 과제에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는 항로가 길어지고 또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모멘텀 더욱더 강력해질 전망인데요. 미국산 LNG 장기 계약 비중을 전략적으로 또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 태양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오늘 방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배럴당 108달러까지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만나보셨는데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일제히 또 함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태양광 또 풍력 등 대체 에너지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이죠. 임시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유가 급등과 화석 연료에 대한 이 공급망 위기를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에너지 체질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또한 보도가 되면서 이 상승 흐름에 더욱더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대장주인 한화솔루션 무려 16.67% 급등한 51,800원에 거래를 마쳤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29.97% 상한가 도달하면서 11만 7,100원의 종가를 형성하셨습니다. 특히 HD 현대엔솔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기업으로 성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 섹터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역시 중동 지역의 불안이 우리 증시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제 유가 증가에 따른 어떠한 상승 흐름에 따라서 종목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저희와 함께 투자 흐름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였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자세한 지금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 넘게 밀리면서 5,22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5.1% 빠집니다. 1,100선을 하회한 1,0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파란불 짙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욱더 하락폭을 키워내면서 8%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강한 건 한화시스템 그리고 LR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런 방산주 쪽들이 힘을 강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두 자릿수대 슈팅 보여주고 있으면서 8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정유주 S-오일 쪽도 지금 시세가 좋은데 아무래도 전쟁 이슈 때문일까요? 정유와 그리고 유가, 방산 이런 쪽이 오르고 또 여기에 오늘은 비료나 사료, 식량 쪽까지 움직이면서 전쟁 관련주들이 지금 순환매를 좀 돌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기술과 흥구석유 전쟁 관련 쪽들은 여전히 빨간불 짙게 그려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건 10위에 올라와 있는 엑스비스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처음 상장한 종목인데요. 따따블에 성공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 레이저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배터리 산업 그리고 로보틱스 산업의 제조 공정에 최적화된 이 레이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을 때 그 이후에 살짝 반등하나 싶더니 또 10시 이후로 눌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 지속될지 잘 지켜보셔야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